한국 AI 과연 늦은 걸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기업도 줄줄이 AI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AI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는 넘쳐나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니까 AI 초강국을 목표로 쭉쭉 달려가고 있고요. 반면 한국은 아직 생성형 AI 모델이나 글로벌 서비스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내 IT 대기업들은 이미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 매출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가 빠른 한국 IT 기업 탑3를 보면 그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죠. 오늘은 이 탑3 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AI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IT 이슈 알림이 구름 PD고요. 오늘의 이슈는 한국 AI가 뒤처진 이유와 IT 기업 탑3의 반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도 AI에 꽤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 등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왜 글로벌 무대에선 존재감이 약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데이터와 사용자 기반이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규제 장벽까지 높죠. 미국과 중국은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빠르게 고도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적고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의료, 금융, 지도 데이터조차 마음껏 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양이 적다가 아니라 활용 가능한 범위 자체가 좁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경쟁 경험과 산업 적용 경험이 부족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협력해 금융, 물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상용화를 경험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생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대기업 역시 일부 분야에만 AI를 제한적으로 적용해 성과를 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결국 기술력은 있어도 상용화 속도, 글로벌 확장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 인프라와 투자 규모 차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컴퓨팅 환경, 막대한 투자를 갖추고 있죠. 한국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초거대 AI 모델을 뒷받침할 자원과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정리하자면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데이터와 규제 문제, 글로벌 시장 경험 부족, 그리고 투자 격차.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한국 AI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국은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IT 기업 탑3에서 각자의 강점을 토대로 AI 혁신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이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반격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AI가 뒤처진 이유로 데이터와 규제 문제, 글로벌 시장 경험 부족, 그리고 투자 격차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국 AI의 반격을 이끌어갈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삼성 SDS, KT, LG, CNS입니다. 이 세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상장 기업으로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고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매출 규모와 성장률이 가장 높으며 산업 전반에서 실질적 AI 적용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I를 실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SDS, KT, LG CNS가 실제로 진행 중인 구체적인 AI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기업 맞춤형 AI 플랫폼 브라이틱스 AI를 기반으로 제조, 물류, 금융, 고객 서비스까지 다양한 산업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넥스플랜트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공장의 두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읽고 이 기계 좀 고장날 것 같은데? 라고 미리 알려줘서 불필요한 멈춤을 막고 이렇게 조정하면 분량이 줄고 생산량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알려주며 최적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덕분에 단순히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 SDS는 이 기술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만들어내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쓸 수 있도록 경량화 버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MS, Azure, AWS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와 손잡으면서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막혔던 데이터 활용의 한계를 뛰어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가능한 AI 서비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제조 기업가는 스마트 팩토리 넥스 플랜트를 적용해 불량률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삼성 SDS는 AI 발전에 돈을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약 5,028억 원, 2024년에는 4,74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올해 2025년에도 5천억 원 이상을 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KT입니다. KT는 전국에 깔린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도시의 뇌예요. 수많은 서버가 모여 하루에도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AI가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이 데이터 센터 덕분에 교통, 에너지, 보안 같은 문제를 즉시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세종시 스마트시티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로 위 CCTV, 신호등, 버스 운행 정보까지 전부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죠. AI가 교통체증을 줄이고 사고가 나면 경찰, 소방에 바로 연결해 대응 속도를 높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공공비용은 줄고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KT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2조 4천억 원의 규모의 AI 클라우드 투자를 추진 중이죠.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글로벌 클라우드와 연결된 초대형 AI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LG CNS를 볼 차례입니다. LG CNS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가상으로 실험하고 AI로 최적화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실제 공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상 공간에 안전하게 실험하며 최적안을 찾는 겁니다. 결과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공장 운영은 점점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스마트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글로벌 협력이에요. LG CNS는 엔비디아, MS와 손잡고 최신 AI 기술을 국내에 바로 들여와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한국 안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죠. 그리고 LG CNS의 성장 배경을 숫자로 보면 더욱 분명해지죠. 현재 AI 클라우드 부문 매출 비중이 무려 51.6%를 차지하고 있고 IPO를 통해 최대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곧바로 AI 연구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죠. 삼성 SDS, KT, LG CNS. 앞서 말했듯 이 회사들 단순히 투자만 하면서 발전한 게 아닙니다. 직접 프로젝트를 이끌고 글로벌 파트너랑 손잡으면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그걸 산업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변화, 대기업에서만 끝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AI 기반 산업 구조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중소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확 올릴 수 있고 나아가 글로벌 무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플랫폼 기업들도 가세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검색, 번역, 클로바 AI로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서비스 전반을 싹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카카오는 챗봇, 추천 알고리즘으로 금융 모빌리티 경험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쿠팡, CJ 대한통운은 아마존처럼 AI 기반 배송 최적화, 예측 물류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유통 판도를 다시 짜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스타트업도 존재감을 제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뷰노, 루닉 같은 기업은 AI 의료 영상 진단으로 이미 실제 매출까지 만들고 있죠.
한국 AI도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한국 AI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에요. 앞서간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밟지 않고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실전 프로젝트와 글로벌 협력으로 길을 열어가고 있죠. 물론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데이터 규제 개선,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 AI는 지금 확실한 방향을 잡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AI가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AI의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한국 AI는 느려 보여도 단단하게 자기 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뒤처진 거 아니야? 라고 느낀 순간도 사실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도약은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한국 AI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구름PD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